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모르고 쓰지 못하는 숨겨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숨겨진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이파이 신호를 확인하는 숨겨진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된 와이파이가 나오게 되죠. 와이파이로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버전이 나오게 되죠. 이 버전을 계속 터치합니다. 이렇게 계속 터치하다 보면 커넥티비티 랩이라고 나오게 돼요. 두 번 남았다고 하죠. 한 번 더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커넥티비티 랩 메뉴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늘 와이파이를 사용한 시간,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와이파이를 각 요일별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전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아래에 내려가시면 홈 와이파이 인스펙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때 신호 강도의 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스타트 해볼게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와이파이 선택하세요. 그 다음 넥스트 합니다. 그러면 현재 와이파이 신호 강도 정도를 보여주죠. 저는 지금 엑설런트라고 나오죠. 아주 좋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또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방이나 거실 또는 회사에서 각 위치마다 와이파이 신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다 보면 건너방에서는 인터넷이 느리고 거실에서는 빠르고 이런 경우가 있죠. 각 방마다 와이파이 신호가 어떻게 잡히는지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호 세기가 약한 곳들은 인터넷이 느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해볼게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방이나 거실 또는 여러분이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시면 와이파이 신호의 세기가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신호가 약한 곳은 인터넷이 느리게 접속이 되겠죠. 각 위치마다 와이파이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간의 와이파이 신호의 세기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댁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각 방마다 어떤 강도를 가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특정 구역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너무 느릴 경우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 위치를 바꿔주셔야겠죠. 신호가 좀 더 잘 도달할 수 있는 곳에 공유기를 위치시켜야 전체적으로 빠르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경우에는 중간에 중계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특정 구역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경우에는 중계기를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전부 체크가 끝났으면 던 눌러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엑시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커넥티비티 랩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Reset All Lab Settings라고 나오죠. 이걸 눌러주시면 해당 메뉴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해당 메뉴를 꺼내서 와이파이 신호를 확인하셔서 좀 더 안정적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가정에서 리모컨을 이용하시다 보면 리모컨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배터리 잔량이 남지 않아서 그런지 리모컨 자체의 문제인지 배터리도 갈아 껴보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시는데요. 이 배터리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리모컨 앞쪽을 스마트폰 카메라 쪽으로 댄 다음 리모컨에 아무 버튼이나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불빛이 나오게 되죠. 이 불빛이 나오면 리모컨은 정상 작동되는 거죠. 모든 리모컨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렇게 카메라로 비치면 전부 이 불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리모컨도 해볼까요? 이렇게 앞쪽으로 비치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빛이 나오죠. 이런 리모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리모컨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프레쉬의 밝기 조절인데요. 어두운 데서 물건을 찾거나 할 때 스마트폰 프레쉬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리게 되면 손전등 메뉴가 나오죠. 이 손전등을 그냥 켜시게 되면
기본 밝기로만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밝기가 너무 어둡다거나 너무 밝다거나 할 때 손전등 메뉴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숨어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밝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밝기를 최고로 올리게 되면 눈이 부실 정도로 엄청나게 밝아져요. 여기서 적당하게 밝기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광고창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웹에 올라오는 다양한 광고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광고들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광고가 나오고 있죠. 보통 이런 뉴스나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프라이빗 DNS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 프라이빗 DNS에 들어가셔서 자동을 프라이빗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dns.adcard.com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연결을 할 때 이 DNS 서버라는 것을 거쳐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데요. 기본값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DNS 서버를 경유하게 되는데요. 이때 DNS 서버를 애드가드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 애드가드에서 여러분이 보는 페이지에 올라오는 광고들을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광고들을 차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빗 DNS가 바뀌었죠. 자, 이제 뒤로 가서 해당 페이지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광고가 없어졌죠. 이렇게 웹을 검색을 할 때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광고들을 대부분 차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을 할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를 어떤 것을 쓰든지 상관없이 전부 차단이 되게 됩니다. 광고가 많이 나와서 불편하신 분들은 DNS 서버를 변경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통화 중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통화 중 상태죠. 통화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통화 중에 뭔가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경우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메시지 보내기 선택하시면 바로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전송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죠. 명함 사진을 하나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죠.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 바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통화 중이라는 표시고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통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 있는 통화 화면 돌아가기 버튼이 작아서 안 보이실 경우에는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통화 상태라고 여기에 바가 나오게 돼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하셔도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죠. 자,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통화 중에 필요한 내용을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을 한다거나 또는 브라우저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카톡 같은 SNS로 텍스트를 입력을 할 경우 입력한 텍스트를 잘못해서 지우는 경우가 있죠. 그때 입력한 텍스트를 다시 입력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입력했던 텍스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장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죠. 자, 전송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졌어요. 그러면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입력할 필요 없이 손가락 두 개를 여기 있는 자판에 아무 곳이나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밀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지워진 텍스트가 나오게 되죠. 자, 만약 지워진 텍스트가 앞에도 더 있을 경우 다시 두 개를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어주면 계속 지워진 텍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 여러 단계로 넘어왔을 경우 다시 두 개를 터치해서 우측으로 밀어주면 그 다음 텍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자, 문장을 한번 쓰고 잘못해서 지우고
그 다음 문장을 쓰고 또 지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지웠을 경우 손가락 2개를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면 단계별로 앞으로 가게 되고요. 우측으로 밀어주면 단계별로 우측으로 가게 되겠죠.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지워진 텍스트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 충전을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을 때 스마트폰이 작동하고 있는 일반 상황에서는 휴대폰 충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상단 알림창을 아래로 내리시고요. 한 번 더 내립니다. 그 다음 비행기 탑승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데이터 통신, 그 다음 전화도 차단이 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20% 정도 충전이 빨라집니다. 급하게 외출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충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놓고 충전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삼성에서 알려주지 않는 갤럭시의 숨겨진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사진을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때 개인정보나 얼굴을 가려야 할 때가 있죠. 스마트폰 갤러리의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러리의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가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실행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내가 찍은 사진이 전부 들어와 있죠.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곳에 전송을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또는 단체 사진 중에서도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요. 그럴 때 복잡하게 가리시는데 이 갤러리에서 간단하게 가려줄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연필 모양 버튼이 나오죠. 연필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그리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리는 기능들이 있죠. 마커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색연필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자이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펜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자이크 설정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마음대로 그리는 모자이크 선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터치해서 화면에 그리는 대로 이 모자이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직선으로 모자이크를 할 수 있죠. 손으로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끌어주시면 직선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여러 가지 패턴 모양으로 그릴 수 있네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모자이크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는 굵기입니다. 넓은 범위를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굵기가 얇으면 한참 칠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붓 크기를 크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X 누르시고 자, 얼굴을 한번 모자이크 해볼까요? 자, 터치한 다음 문지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렇게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죠. 자, 간단하게 원하는 부분만 가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모자이크도 여러 가지 형태로 모자이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은 모자이크에 있는 이 사각형 모양이 제일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작아지겠죠. 자, 예를 들어 큰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모자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모자이크가 너무 커지죠. 자, 이것은 사진이 크고 넓은 범위를 할 때 이용하게 되겠고 이런 모자이크는 이런 좁은 범위를 할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원하는 모자이크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원형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칠해보면 이렇게 얼굴을 뿌옇게 만들어주네요. 자, 그라디언트가 원형으로 먹어서 얼굴이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통은 이런 식의 그라디언트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 다음은 직선형 모자이크죠. 자, 이건 어디에 쓸까요? 자, 이런 것은 이런 서류나 문서의 개인 정보를 가릴 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그리기 누르시고 똑같이 모자이크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닫고 여기 있는 이름과 증서 번호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해서 드래그를 하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모자이크 되죠? 터치 드래그.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붓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침범이 될 수 있으니까 붓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자, 원본 복원 해볼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자, 다시 편집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붓 크기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 드래그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터치 드래그. 자,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개인 정보들을 모자이크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보낼 때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보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을 때 원본은 놔두고 이런 식으로 상대편에게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장을 해주게 되면 이 상태로 저장이 되니까 안 되겠죠?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모자이크한 사진만 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파일이 2개가 저장되겠죠? 하나는 원본이고요. 하나는 지금 모자이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얼굴 이미지를 가릴 때도 동일하게 다른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야 여러분이 원본을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모자이크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미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편집 버튼 누르고요. 그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자이크 펜을 누르게 되면 원래 있던 모자이크 펜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패턴 모자이크가 있죠. 여러 가지 패턴을 이용을 해서 모자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모양들의 패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모자이크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재밌는 여러 가지 모양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물방울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방울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안쪽을 칠해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 패턴 모자이크는 이렇게 자유형에서 직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패턴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쪽을 터치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기다려요. 그러면 직선으로 바뀝니다. 자, 또 터치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자유형 곡선으로 직선을 만들어서 원하는 이미지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도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자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턴 모자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칠한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만 지울 수 있어요. 여기는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지워지죠. 앞서 본 모자이크에서 원하는 부분을 다시 지울 때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모자이크가 된 상황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지우개도 터치하게 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실제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칠을 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사이즈로 그 부분이 지워지게 되겠죠. 좀 더 작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지워보시면 자,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게 되죠. 자, 원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커 기능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서류나 문서도 많이 주고받으시죠. 자, 그때 필요한 부분에 마커 표시를 해서 전달을 하면 상대편이 보기 훨씬 쉽겠죠. 자, 그때 이 마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커 터치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컬러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보통 마커는 노란색이나 이런 핑크색들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마커의 투명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진하게 들어가거나 연하게 들어가거나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커의 크기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원하시는 크기로 지정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위쪽에 보시면 크기 변화가 보이죠. 자,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마커를 칠해 볼게요. 터치한 다음 손을 떼지 않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직선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커 표시할 때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서나 서류 보낼 때 중요하게 표시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꼭 마커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마커를 다시 누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한 마커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마커는 내 맘대로 그리는 자유형 마커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마커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마커는 주위가 뿌옇게 흐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번지는 컬러죠. 보통 이런 식의 마커는 잘 쓰지 않죠. 이런 마커를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마커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펜인데요. 펜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눈금이 붙어 있는 것은 직선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그냥 있는 펜들은 자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펜, 그 다음에 만연필 모양도 있죠. 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이 굵어졌다 얇아졌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만연필로 한번 해볼까요? 굵기 조절을 하고요. 여기서도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죠. 창을 닫은 다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눈설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 붓글씨 쓰듯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경우도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워줍니다. 자, 간단하게 원상복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문서 같은 곳에 사인을 해야 할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온 서류를 프린트한 다음 거기에 사인을 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거나 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용을 하시죠. 자, 이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즉석에서 바로 사인을 하거나 문서의 중요한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펜 누르시고요. 원하는 펜 선택하시고 컬러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사인을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손으로 하시면 되겠죠. 작아서 글씨 쓰기가 불편하실 경우에는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확대하시면 됩니다. 자, 확대할게요.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하면 이동하거나 확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손가락 1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기 기능이 적용되겠죠? 자, 이렇게 좀 더 올려놓고요. 이곳에 사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사인했습니다. 실제 펜으로 쓴 것 같이 사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꼭 종이로 출력하거나 컴퓨터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바로 사인하거나 문서 작성을 해서 다시 전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으로 쓰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펜을 팔죠. 보통 1,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좀 더 이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거나 원하는 부분에 모자이크를 하거나 문서나 서류에 마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쓰이는 곳이 많은 기능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